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권혁중 경제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갈게요.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오늘은 올라가고는 있지만 최근에 시장은 조정세가 나타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시장의 분위기에 되게 낯설어하실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왜 도대체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불안하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일단 그거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내용은 앞에서도 다 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엔 기술주들에 대해서 부담감이 작용했다. 테슬라가 순간적으로 거의 1,300% 기준으로 1,300배까지 네.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 세상 주식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그랬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이 많이 좀 고평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하필이면 9월 달부터 좀 급락세가 나왔었고, 우리나라는 기술주들은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워낙에 외부 변수에 휘둘리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을 때 우리나라 기술주들이 연쇄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차 코로나 유행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잘 지금 잡아가고 있지만은 유럽은 지금 이런 그러니까요. 난리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3월 달처럼 폐쇄 쪽으로 가는 일부 지역도 있다고 하고요. 미국은 이미 손을 놨죠. 7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좀 글로벌 시장에서 위축시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지난 3월 달에 발생했을 때에 그 지수를 넘긴 국가가 우리나라, 중국, 미국의 나스닥, S&P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그 밑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들도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많이 오른 국가들 혹은 많이 오른 기업들부터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조정이 지금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권혁중 평론가님은 지금의 하락 어떻게 보고 계신지 시각 좀 보여주실까요? 일단 4대 악재가 있죠. 글로벌 4대 악재.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기술주에 대한 신뢰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트윈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독감까지 이제 같이 오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있죠. 그러니까 10월 장세는 분명히 이제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 대선에 대한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아까도 소개시켜 주셨지만 말씀해 주셨지만은 평화적인 정치 이양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네. 대통령 그 얘기도 솔직히 쇼킹했는데 미국 맞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미중 간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 틱톡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4대 악재가 계속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누르고 있고, 당연히 네.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를 추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모습에서 어느 정도 수급 조절을 좀 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눈에 좀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 요건이 아마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최근의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것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저희가 궁금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근데 또 개인들은 여전히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대응하고 있는 건지, 이 상황에서 어떤 대응법을 써야 될지 유 대표님이 좀 조언을 주실까요? 네, 저는 일단은 계속해서 현금화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9월 달 전후로 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현금화 하실 필요가 있는 권역에 도달했다 말씀드렸었고, 조정은 저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싫어하시겠지만 네. 한 2,100 정도까지 열려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일 당장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나스닥 증시가 61선 반등에 실패했다는 얘기는 결국 120선까지 가겠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증시도 10월까지 길게 본다라면 이 120선이면 2,100 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 일주일 동안 하락한 게 100포인트가 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반등이 나온다라면 좀 현금화를 하실 필요가 있고, 저는 지난주까지는 최소한 50% 정도 현금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주는 이미 확인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절차가 나왔기 때문에 한 60에서 70%까지도 확보해 놓고, 그리고 나서 공격적으로 다시 매수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면 어쨌든 추석 연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라면 다음 주까지 월화까지 해가지고
조금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현재는 제일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 대표님은 지속적으로 현금화 해야 된다. 현금 비중을 더 높일 필요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권혁준 평론가님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좀 조언을 주실까요? 지금 상황에서. 연말에 빅 이슈가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대주주 요건 10억에서 예, 그쵸. 3억으로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연말에 이제 매도 물량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3억 원으로 됐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12월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물량 쏟아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스템 자체가 부동산도 어느 정도 법과 체제가 좀 무너진 상태인데 주식시장도 약간 흔들리고 있는 이건 시스템 때문에 자산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연말에 이제 매도 물량 나오게 되면 주식은 떨어질 거야. 그래서 지금도 그게 좀 영향을 좀 투자 심리에 미치고 벌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죠. 그 근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그 주식시장의 개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소홀히 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 비중이 낮은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돌이켜서 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대표적인 게 CJ ENM이죠. 개인 투자 비중이 한 6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얘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 10.9% 정도 되니까 괜찮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죠. LG전자도 개인 비중이 한 5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영업이익 증가율 보면 한 33%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데 영업 증가율이 굉장히 좋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나마 덜 영향을 미쳤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다니신다면은 그래도 좀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만큼 영향을 덜 받거든요. 변동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 랠리에서 영향을 덜 받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찾아다니면은 연말에 그나마 우리가 이런 다양한 이슈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권혁준 평론가님은 좀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셨습니다. 개인들이 오히려 조금 손을 덜 댄 그런 네네. 종목을 우리가 찾아보자. 오히려 그것이 역발상으로 조금 그런데 이제 실적도 받쳐주는 걸 골라야 네네, 되겠죠.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CJ ENM이나 LG전자 같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자. 개인 손을 덜 탄 종목을 한번 좀 만져보자라는 그런 것들을 발굴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 대표님은 아까 현금화 많이 해놓자고 하셨잖아요. 추석 지나고 나서 상황도 다 보고 많이 내려왔을 때 그러면 좀 저가 매수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미리 좀 선별해 놓을까요? 만약에 이제 선별한다라면 첫 번째는 이제 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이죠. 어쨌든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난다라면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들이 높은 전기전자 업종군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주식을 이제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좀 단기적인 접근해서 볼 네. 것이냐 본다라면 어찌됐든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면 단기 납폭 과대에 따른 반등은 나올 거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현금을 가지고서는 이따가 스팟하게 매수를 한다라면 저는 납폭 과대 종목군들도 충분히 대안이 된다. 하지만 지금은 납폭 과대가 없습니다. 하락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납폭가대를 매수하자는 것이 아니라 추석 지나고 나서 한 다다음 주가 되겠죠. 다다음 주 한 주 흐름을 보니까 시장이 그냥 미국 시장도 계속 그 사이에 하락을 해서 속수무책으로 우리나라 하락을 했다. 그러면 그때 정도는 납폭가대 종목을 한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가 어디가 중요하겠습니다. 어디가 중요하냐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실적 기대주들. 이런 건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인 중장기로. 것이고 만약에 주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팟하게 한 2,100 중반까지 초반까지 하락을 한다라면 그럼 그때는 또 납폭가대 종목을 또 단기로 접근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창희 대표님은 아까 말씀해 주신 중장기와 단기를 좀 구분을 해서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권혁준 평론가님은 개인들이 조금 손을 덜 탄 종목, 유창희 대표님은 조금 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가격이 좀 많이 내려온 것들 이런 것들을 잡아보자. 조정이 나왔을 때의 가정이죠. 조정이 나왔을 때 더 낮아져 있는 종목을 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실적이다. 실적 그럼 어떤 쪽이 요즘 좀 좋을까요? 일단 전기전자 업종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도 좋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택트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러니까요. 이들 종목군들 실적은 나쁘지 않다. 그러면 그 실적 기대감으로 어쨌든 반등이든 추세 상승이든 네. 상승은
한 번 정도는 뭐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택도 한번 다시 볼 필요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그리고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뭐 요즘 시장이 조금 물음표가 많은 상황인데 물음표들을 조금 없애봤습니다. 추석 이후에 또 어떤 양상이 나올지 다음 주는 추석이니까 일단 좀 쉬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전략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